안녕하세요. CPL 김프로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투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투자란 무엇일까요? 투자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시간이나 돈, 그리고 정성 따위를 들이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떠한 목적일까요? 분명히 이익을 얻을 목적입니다. 그럼 어떤 이익을 얻을까? 목적이 없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연애 중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내가 목표하는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 이익을 위해서 지금 현재 나의 돈, 또 나의 정성, 나의 시간을 들이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하게 원하는 어떤 목적지, 그리고 목표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이는 나의 돈이나 시간이나 정성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겠죠. 그것이 바로 또 투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확실한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는 생산활동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합리적인 안전성과 원금의 궁극적인 회수를 전제로 항구적인 용도를 갖는 부동산에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다. 어렵죠? 자, 이것이 바로 부동산학 개론에서 정의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포인트로 두고 싶은 이야기는 항구적인 용도를 갖는 부동산이라는 말입니다. 항구적이다, 계속되고 지속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용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부동산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그리고 법률적으로 정의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토지는 정말로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 용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항구적인 용도를 갖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라고 특별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정의에는 토지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세 가지 단계에 걸쳐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취득 단계입니다. 내가 부동산에 어떤 자금, 대가를 치르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단계, 바로 취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을 내가 직접 사용하든 아니면 타인에게 빌려주어서 사용하게 하든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수익이 있을 거예요. 이익이. 그것을 운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동산을 처분합니다. 양도라고도 얘기하고 매도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처분의 단계, 취득과 운영과 처분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부동산 투자 3단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은 하고 매도는 하는데 사용 수익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투기라고도 정의하기도 해요. 부동산 투자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부동산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리고 또 그 밖의 권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토지는 다 아시는 것처럼 토지예요. 토지는 생산의 요소가 되는 자본이 되는 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물권의 객체가 되는 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생산의 요소나 자본이 된다. 이것은 경제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물권의 객체가 된다. 권리, 법률적인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토지의 정착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토지 위에 건물을 짓죠.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공장이 됐든 어떤 건축물을 지었을 때 그것을 토지 위의 정착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수목, 나무라고 얘기하는데요. 토지 위에 심겨져 있는 분리되지 않는 나무, 수목이 부동산의 일종이 된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밖의 권리는 분양권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으로 나뉩니다.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들어는 봤는데 도대체 뭐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지역에 일대에 땅이 있어요. 비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 수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농사를 짓거나 쉬는 땅인 경우가 많긴 합니다. 어쨌든 그 땅이 소유권이 누군가에게는 있겠죠. 그 소유권이 국가에 있을 수도 있고 관공서에 있을 수도 있고 개인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떤 일대의 토지를 한 주체가 모두 매입을 합니다.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죠. 그 방법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용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땅에 새로운 주택을 짓습니다. 새로운 주택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나서 그 주택에 새로운 주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땅을 정하고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 어떤 주택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짓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해요. 여기에 나 집 지을 건데 여기 들어와서 할 사람, 이 집을 살 사람이라고 손들어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분양이라고 해요. 분양의 장이 열리면 이제 개인들은 여기에 청약이라는 걸 합니다. 나 그 집 살래, 나 거기 들어가서 할 거야 라고 하는 청약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청약을 넣은 사람들을 토대로 추첨을 하거나 점수로 따르거나 하는 방식으로 당첨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주택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이 집은 내 거가 될 거야 라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란 흔히들 이야기하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계돼서 나오는 명칭이에요. 재개발도 재건축도 이미 주택은 있습니다. 이 주택이 어떤 상태이냐면 재개발의 경우는 아주 밀집되어 있거나 또는 열악한 그런 상태의 주택들을 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새로 길도 내고 필요한 경우에 학교도 짓고 그리고 집도 새로 지어서 그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미 되어 있는 기반 시설 안에 새로이 낡은 집만을 헐고 그 집을 새롭게 짓는 것, 이것을 보통 재건축이라고도 하죠. 조합원 입주권이란 어떤 의미냐면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미 누군가는 거주하고 있잖아요. 또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거주하거나 소유하는 것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하는 그 권리를 가지고 나중에 그 집을 다시금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권리, 새로운 주택이 지어진 이후에 내가 그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권리, 이것을 바로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분양권은 주택법에 의해서 분양을 하고 청약해서 당첨되어 갖게 되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죠.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분양권은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그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의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것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권의 보유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요, 분양권에 당첨돼서 취득하는 때, 보통은 분양권을 계약하는 시점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매도할 때, 양도할 때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분양권의 보유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 사항 때문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5년간, 10년간 심지어. 예전에는 3개월, 6개월, 3년 이 정도 기간만 기다리면 매도할 수 있는 분양권들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은 금방 매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매물이 많지 않다는 것을 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요, 그 주택을 아직 헐기 전의 주택인 상태에서 매수하셨잖아요. 그 시점부터 다시금 새로운 주택이 지어지고 거주하고 세를 주고 사용 수익한 이후에 이 주택을 매도했어요. 양도한 시점까지를 총 통틀어서 보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예전에는 분양권도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이 아닌 권리라고 생각해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많은 법률의 개정 때문에 분양권도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분양권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소유하게 되는 분양권은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되고요. 그 이전에 가지신 분양권은 아직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주택으로 포함시킵니다. 주택이 지어지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 분양권의 경우에는 내가 매입한 그 분양권, 그 주택의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가격에 대해서 1%에서 3%까지 1주택자라는 첫 주택이라는 가정하에 말이죠. 1%에서 3%라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는 이미 일정 부분은 내가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주택이잖아요. 이 주택이 새로운 주택이 되면서 변화된 것은 건물이 낡았다가 새로운 건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토지는 그대로 영속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거죠. 건물은 낡았었어요. 새로워졌어요. 새로워진 건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새로 지은 주택을 취득할 때 원시 취득이라고 해서 2.8% 취득세율이 부과되는데요. 조합원 입주권으로 새로운 주택에 들어갈 때에는 건물분에 대한 2.8% 원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납부하는 취득 시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요? 분양권의 경우에는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 그 시점을 취득 시기라고 보고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주택이 다 지어졌다, 완공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를 취득 시점으로 봅니다.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에서 주택으로 바뀐 이후에 일정 기간의 요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구주택, 예전의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집이 새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이 새 집을 매도한다 라고 할 때까지의 기간, 처음에 주택을 취득했을 때부터 나중에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을 모두 산정해서 비과세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